안녕하세요. 지금 수능이 끝난 날에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만약에 혹시 평소에 철학과라는 과에 좀 관심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뭐 수능을 지금 치고 나서라도 그 과에 관심이 가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근데 철학과 가면은 뭐 취업을 못한다, 먹고 살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철학과 학생들이 무엇을 하는지, 취업률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다른 과랑 비교하면 과연 어떤지, 그 진실은 무엇인지, 그걸 제가 직접 한번 조사를 해봤고요. 그걸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철학과 하면은 철학과 나오신 분들 중에 제일 유명한 분이 이런 분이 있죠. 그리고 또 당연히 이분도 빼놓을 수가 없고요. 김영삼 선배님. 아까 이순재 선배님이랑 고 김영삼 선배님이시죠. 서울대 철학과 출신이신. 또 요즘에 한창 떠오르고 계신, 뭐 사실 뭐 이미 떠오른 지 많이 돼가지고 그렇지만 아마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 철학가 하면 사실 가장 유명한 분은 이분이죠. 선바님.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역대 우리나라 철학과 중에 제일 위대하신 분은 이분입니다. 빅히트의 대표이신 방시영님. 이분은 사실 서울대 미학과 출신이지만 미학과랑 철학과는 거의 같은 과라고 보면 되거든요. 다른 학교에서는 대부분 거의 같은 과예요. 그냥 서울대만 이상하게 나눠놓은 거지. 건물도 같이 씁니다. 저는 철학과라고 생각하고요. 자, 근데 이런 분들은 너무 유명한 분들이시고 좀 특수한 케이스니까 이런 분들 말고 그냥 정말로 철학과 나온 보통 사람들은 뭘 하나요? 이거를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과연 철학과는 취업이 안 되느냐 그거를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자, 이게 보시면 2017년 졸업자 취업 통계 한국교육개발원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한 거고요. 뭐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강 얼추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공식적인 데에서 한 거니까. 자, 여기 자료에서 보시면 철학과 졸업자 2017년 기준 1284명, 취업률이 54.9%.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일단 취업을 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진학률이 13.4%. 그러니까 진학률이라는 건 대학원에 가는 그런 비율을 뜻하는데 계속해서 공부를 이어나간다는 거죠. 뭐 계속 철학 공부를 하는지 아니면 뭐 다른 공부를 하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공부를 이어나가는 학생의 비율이 꽤 높죠. 거의 10%가 넘습니다, 여기서는. 자, 근데 이렇게 얼핏 보면 54.9% 절반은 그럼 취업을 못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근데 이게 뭐 사실 철학과만의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보시면은 취업이 잘 된다고 생각되는 보통 뭐 이런 경영학과 같은 과들, 이런 과도 그렇게 뭐 철학과랑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64.4%. 아까랑 뭐 10% 정도 차이 나죠. 근데 이게 주목을 하셔야 될 게 여기서 10%가 차이가 난다고 해도 근데 여기 취업률이랑 진학률이랑 한번 더해보면 66.4%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철학과 같은 경우에 어떻죠? 취업률이랑 진학률이랑 더해보면 68.3%.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부하는 사람이랑 취업하는 사람이랑 합친 비율은 사실은 뭐 철학과나 경영학과나 도찐 개찐이고 굳이 따지자면 철학과가 더 높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펑펑 노는 사람들은 뭐 그렇다고 갑자기 뭐 대학원이 간다고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원 보통 안 가요. 보통 대학원 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던 사람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취업을 하려고 했으면 아마 처음부터 취업 준비를 했으면은 했을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철학과를 가면은 취업이 안 된다. 그거는 일단 조금 오해인 측면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면 그거는 경영학과도 사실 취업 안 되는 거라서 그렇다. 문과라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반드시 맞는 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도 여기가 그래도 취업이 제일 잘 되는 과라고 생각이 되는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률 합친 거를 보면은 68% 플러스 7% 하면은 75%. 아까 철학과랑 막상 몇 퍼센트 차이 나죠? 한 7%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막상 취업을 진짜로 하냐 마냐의 그 갈림길에서는 그렇게 많이 과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철학과 가면은 뭐 취업에 도움되는 걸 하나도 안 배우는데 어떻게 취업이 되나요? 뭐 취업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걸 배우는 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근데 일단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복수 전공 혹은 부전공을 합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철학과 같이 그런 인문학을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하도록 굉장히 장려를 많이 해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안 하면 거의 졸업을 못 합니다. 그냥 거의 필수화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처음부터 나는 복수 전공 뭐 하지? 부전공 뭐 하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취업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당연히 취업이 되는 과를 복수 전공, 부전공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좀 가슴 아프긴 하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공무원을 한단 말이에요. 공무원 준비를 해요. 공무원 준비에는 결국에 과가 별로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철학과를 나오든 어느 과를 나오든 상관이 없으니까. 뭐 그냥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여기 공무원에 어떻게 보면 좀 플러스가 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로스쿨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고 많이들 가고. 근데 로스쿨은 그냥 어느 과 나오든 갈 수 있으니까. 뭐 고시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취업의 문이 그렇게 좁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철학과를 간다고 해서 반드시. 자, 그러면 철학과를 나온 학생들은 주로 어느 쪽으로 취업을 많이 하나요? 서울대 철학과 기준으로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주변에 수소문도 많이 하고 소식도 많이 듣고 한 결과 제일 많이 가는 게 로스쿨입니다. 요즘에 로스쿨에 정말 많이 가요. 왜냐면 안정적이니까. 일단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만 통과하면은 뭐가 되니까 로스쿨을 정말 많이 가고. 저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봤는데 2015년 스카이 로스쿨 진학자 중에 서울대 철학과 학생이 7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학년에 철학과가 한 3, 40명밖에 안 되거든요. 많아봐야. 그 중에 7명이 물론 한 학년에서 간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1년에 간 거니까 7명이 스카이 로스쿨에 갔다는 건 정말 높은 비율이죠. 이 연도가 좀 특히 높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건 스카이 로스쿨이니까 다른 로스쿨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정말 많은 철학과 학생들이 로스쿨에 가고 있다. 사실 전공이랑도 어느 정도 연관이 되죠. 이게 법과 철학은 좀 연관이 있는 분야니까. 상당히 사실 연관이 있는 분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거는 그냥 일반 취업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사기업, 공기업 통틀어서 뭐 좋은데 많이 취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직도 그래도 고시를 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고시가 요즘에는 거의 행정고시죠. 사법고시가 없으니까. 근데 참 고시를 하는 친구들은 많이 힘들어졌죠. 옛날에 비해서는. 시험들이 많이 적어지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로스쿨로 선회를 하죠. 고시는 진짜 하다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거의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이거 행정고시 말고 CPA 같은 것도 많이 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언론 쪽도 제법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언론이 아무래도 뭐 철학과 연관이 있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글을 쓰고 사회를 분석하고 해야 되는 문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언론 쪽으로 가는 친구들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당연히 대학원에 가는 게 있겠죠. 더 공부를 하는 거. 이게 정말로 이제 전공을 살리는 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그냥 기타. 자신의 꿈을 찾아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제기구에서 일하려고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그런 국제기구에서 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멋있는 일이죠. 자신의 꿈을 쫓아서 꿈과 신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철학을 공부하면서 얻게 된 좀 신념들일 수도 있어요. 얻고 강화시키고 많이 공부를 해본 결과 깨달은 그런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가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과, 마지막으로는 전과를 하는 학생들도 꽤 됩니다. 저는 컴공으로 전과한 친구도 봤고, 건축으로 전과한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회과학 쪽으로 전과한 친구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로 전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를 딱 간다고 해서 무조건 처음에 선택한 과로 4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요즘에는 전과 제도나 복수전공, 부전공 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많은 학교들이 충분히 철학을 공부하면서도 다른 것들을 공부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취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아니, 이거는 서울대 철학과 얘기 아니냐, 다른 학교는 다를 수 있지 않냐, 그렇겠죠. 아마 로스쿨을 이렇게 많이 간다고는 하진 않겠죠.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 친구가 수도권의 4년제 대학 철학과에 다니거든요. 이 친구한테 물어본 결과 그냥 여기서도 거의 비슷합니다. 제일 많이 가는 거는 결국 일반 취업이에요. 근데 일반 취업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복수 전공, 부전공 살려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을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것 같고, 세 번째로 계속 공부, 그러니까
대학원을 가는 학생들의 비율도 거의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에 못지않게 많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계 자료와 제 주변을 수소문한 결과를 이용해서 철학과를 가면은 정말로 무엇을 먹고 사는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어요. 요즘에 이분의 기업이 한참 화제가 됐었죠. 그 빅히트 레이블이 10조인가 막 그렇게 처음에 상장이 됐어가지고 지금 좀 내려와가지고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뭐 한 4조 하겠죠. 어쨌든. 근데 하여간 이분이 정말로 한국 연예계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업적을 성취해내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학과지만 어쨌든 거기서 예술에 대한 철학을 배우셨겠죠. 철학적인 공부를 하고 철학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셨기 때문에 이러한 굉장히 차별화된 성공을 거두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미학에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저는 BTS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미학은 주로 이제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니면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인데 BTS의 행보를 정말로 유심히 보다 보면 저는 정말로 예술이 진정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다른 아이돌이랑은 정말로 차별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아이돌은 어떻게 보면 그냥 만들어주는 옷을 입는 느낌이라면 BTS는 정말로 이렇게 말하면은 안 믿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저는 거의 일종의 현대미술에 근접한 수준의 예술성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그 배우에는 이런 배우신 분의 성찰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뭐 이분이 얼마나 거기에 관여를 하셨고 어떻게 자신의 뭐 이론적인 성찰을 녹여내셨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성공에 이렇게까지 무지막지한 성공을 거둔 데는 분명히 그런 철학적인 소양이 있지 않았을까. 뭐 한창 스티브 잡스가 성공했을 때 거기 뒤에 뭐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다 뭐 그런 거를 많이 말하고 다녀가지고 그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저는 이 방시영 님도 분명히 방시혁 선배님도 분명히 그러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수험생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본인이 정말로 철학을 공부해보고 싶다 그러면 철학과에 가셔서 공부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취업은 대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길을 모색해 나간다면 충분히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